네, 유튜브 사연 가겠습니다. 이번에 레드님이 문의하신 녹십자 랩셀 자꾸 내려갑니다. 대응을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99,000원에 사셨고요. 지금 10% 갖고 계신 우리 레드님의 종목입니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아티바 효과 있었던 때 이후에는 그 가격대를 사실 도달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연초 가격대 이후로 좀 답답합니다. 10만 원 아래에서의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가요? 박준영 운용령님, 지금 녹십자 랩셀의 핵심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녹십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네. 백신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긍정적 영향을 이제 받았던 거고요. 지금 이제 CMO 관련해서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멘텀도 끝났고 이 종목은 본래 이제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그다음에 뭐 제대열 은행 보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 뭐 특히 이제 줄기세포 세포 치료제와 관련해가지고 기대치가 옛날에 초기에 코스닥 시장에서 줄기세포 치료제가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맞아요. 쪽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회사가 아마 기억에 메디포스트일 거예요. 예, 메디포스트라는 회사가 줄기세포에서 초기에 그 당시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 제약주들이 많이 상장 안 됐을 때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녹십자 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 종목이 줄기세포 치료제 1호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품 상용화해가지고 카티스텐인가요? 은행이 지금 그 병원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판매되고 네. 있는데 돈이 안 돼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카티스템이 수천 건 정도 하루에 한 1년에 그 치료가 되는 걸로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메디포스트 보세요. 지금 적자거든요. 그죠? 예. 적자 납니다. 1호 기업이. 예. 이제 이 회사 핵심적인 그런 또 제대 줄기세포 치료제 회사니까 녹십자 셀이 네. 약간 뭐 다르겠지만은 그러면 기대치가 없는 거죠, 했어요. 근데 대신 이 종목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좀 전에 메디포스는 계속 적자가 나고 있지만은 예. 이 회사는 그래도 녹십자 그룹의 어떤 지원을 좀 받아서 시너지 효과가 났는지 몰라도 실적은 적자가 안 나요. 그리고 특히 이번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분기단 최대 실적이 났어요. 뭐 이 종목이 실적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네, 네. 뭐 실적으로 시가총액 거의 1조 원짜리 회사가 뭐 100억, 200억 나봐야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적자가 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하면 뭐 그런 회사들은 괜찮다고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그런 관점 괜찮아요. 부채도 없는 회사고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니까 또 1분기 좋은 회사가. 근데 하방은 지지가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런 또 신약 개발과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 관련 모멘텀 찾기 쉽지 않아 보여서 주가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제가 어제도 아마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바이오 종목들 저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뭐 예.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미국의 임상 종양학회 관련 종목도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잖아요. 예. 그 자체가 왜 이렇게 작년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 국면 쪽에서 다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순환하면서 다 해먹었어, 속된 말로. 그렇죠. 지금은 당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국면 때에서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코로나 관련 수혜주 쪽에 치료제 개발했던 그런 관련 쪽에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백신 때문에 그 이슈도 사라졌고 그 당시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경기 관련 종목들이 살 종목이 없었어요. 불안해서. 맞아요. 지금은 어때요? 살 게 너무 많나요? 정말로 코로나 국면인가 할 정도로 국내 기업들 실적들이 수출 기업들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습니다. 살 게 많아요. 오늘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빠졌지만은 코스피의 중소형 종목들은 오늘 1% 떴어요. 이게 코스피의 중소형 종목들은 뭡니까? 가치주의 종목들이지 않다. 예. 경기가 좋아지면서 대형주도 좋지만 중소형 종목들의 낙수 효과. 대신 대형주들은 수급이 안 좋으니까 못 가는데 중소형 종목 쪽으로서는 철강 중소형 종목이라든가 건자재 중소형 종목이라든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큰 바이오 제약주 쪽에 관심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오늘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네네. 바이오 종목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뭐 좋아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적도 뒤따르지 않으면서 워낙 지금 가치 중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또 변동성을 감안하면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코스피의 가치 쪽에 쏠린다 한다면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종목들은 부진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 못 갑니다. 이 종목은 약간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딱 반등이 나온다고 시청자님이 98,000원대 사셨는데 지금 10만 원대에서 매물 저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98,000원대 10만 원, 5천 원 사이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 매선 가격이 98,000원대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 만약 이거는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최근에 저점인
92,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엔 88,000원, 83,000원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셨으니까 네. 91,0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을 좀 하셔가지고 다시 83,000원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네. 반등 시에 97,800원 매도, 그다음에 91,000원 이탈하더라도 손절하는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운용령님, 네. 그 미국의 아티바가 상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진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 단기 짧은 이슈거든요. 상장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래서 짧은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를 그렇죠. 드라마틱하게 끌어올리긴 드라마틱 아쉽다. 끌어올 단기 하루 잠깐 올라갔다 그렇죠. 빠지는 제로지. 그들 종목이 또 제로 노출되면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 지금 안 빠지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상장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1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제로지. 추세적으로 종목이 상승해 가지고 최근에 고점이 12만 5천을 돌파한다든가 그런 제로는 되기는 쉽지는 않다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레드님,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 나왔습니다만 이 흐름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1,000원 이탈 시 손절입니다. 이 리스크 라인은 잘 봐주시고 또 위쪽으로는 반등 시 97,800원에서 거의 뭐 본전 근처인데요. 여기서 좀 정리하자, 하방으로 더 열릴 가능성 있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전체적인 분위기 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